자, 100일의 전산세무이급 동향주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5번은 자, 전기의 대산 실업의 파산으로 인해 대손 처리해야 하였던 외상 매출금 110만 원이 전액 현금 회수. 근데 여기 부가가치세가 포함됐고요.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고 돼 있네요. 자, 대손채권 회수인데요. 입력해 볼게요. 9월 15일. 일단은 차변에 보시면 현금으로 받은 게 110만 원이에요.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 다시 살아나야 되겠죠. 외상 매출금이니까 109번 코드여야 되고요. 금액이 얘는 100만 원. 그리고 여기 대손세액 공제 받았던 건 다시 부가가치세 내야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 되겠죠. 이런 것도 우리가 실무에서 다뤄봤죠. 전산세무 2급에서요. 여기까지가 일반 전표 입력이었고요. 자, 이제 메인 매치 전표 입력 볼게요. 이번 문제는 동북으로부터 공급받았던 원재료 중 품질에 문제가 있는 일부를 반품하였다. 외상 매입금 상계 처리하고 분계는 마이너스로 표시할 것. 쉬운 분계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심할 거는 매출인지 매입인지를 보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동양인데 공급받는 자니까 이건 51번 과세 매입이 된다는 것만 주의하면 돼요. 입력해 볼게요. 7월 28일. 51번 과세 매입 공급가액 여기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죠. 마이너스 300만 원이네요. 자, 거래처는 동북. 전자세금계산서. 분계는 외상 걸면 되겠죠. 자동으로 분계가 완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51번 과세매입 공급가액 마이너스 300만 원, 부가세 마이너스 30만 원, 거래처 동북. 분계는 이제 외상 걸면 되겠네요. 자, 이제 문제 3번 부가세 신고서 볼게요. 1번은 3점짜리 수출 실적 명세서가 나왔네요. 자, 미국 스탠포드 제품 2만 달러 직수출 2022년 10월 15일 월야로 받은 즉시 원화로 환가했다. 아, 이게 되게 중요하네요. 수출 신고일은 이날이고 선적일 2022년 10월 14일. 수출 신고 번호 나왔고요. 그러면은 이 USD 달러가 될 거고요. 우리가 선적일 이후에 환가하면 선적일의 기준 환율인데 선적일 이전에 환가했으면 이 환가한 금액이라 이 10월 5일, 2022년 10월 5일 이 금액을 써요. 그 다음에 독일 비머사에 5만 유로를 직수출. 여기서는 선적일을 쓰면 되겠죠. 11월 11일. 그래서 여기서는 11월 11일 날 요 1,400원이 적용되겠네요. 입력해 볼게요. 부가세 신고서에 수출 실적 명세서 들어가신 다음에 10월부터 12월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먼저 USD를 먼저 입력해 볼게요. 111, 2, 3, 3, 4, 4, 4, 4, 4, 4, 4. 예. 스페이스바 여기 바를 입력 안 하고 입력해야죠. 예. 가끔 헷갈리더라고요. 선적일을 입력하고요. 2022년 10월 14일. 통화코드 미국이라 검색하면 되죠. USD 나오죠. 환율은 선적일 이전에 환가한 거니까 잠깐 요거죠. 1190을 입력해야죠. 외화는 2만 달러. 거래처는 스탠포드. 두 번째 2221133444444 선적일 2022년 11월 11일. 유럽이라 검색할게요. 안 나오네. 유로라 검색할게요. 자, 환율은 여기는 선적일의 환율인 1,400원이네요. 5만 유로. 거래처는 비머가 되겠죠. 예, 이렇게 입력하면 예, 득점이 되시겠어요. 자, 이제 결산 문제 가볼게요. 이제 1번 미국에 소재한 테슬라죠. 예, 테슬라가 아니네. 티슬라네. 거래로 발생한 외상 매입금 3,630만 원, 3만 달러. 기말 환율은 1,150원. 그러니까 환산에 문제가 생기죠. 얘는 외화 매입금 환산 전. 이게 3,630만 원이죠. 환산 후 이게 3만 달러였고 환율이 1,150원이에요. 계산기 눌러볼게요. 3,450만 원 나오네요. 3,450만 원. 그러니까 180만 원 맞죠? 차이 180만 원에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이 감소하는 거죠. 입력해 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부채니까 차변에 감소하죠. 외화 외상 매입금. 외화 외상 매입금 없네요. 그냥 외상 매입금 계정 쓰면 돼요. 거래처는 테슬라가 아니라 티슬라. 예. 180만 원. 대변입이니까 외화 환산 이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동수전자 1002 코드로 회사가 들어오고요. 1번 일반전표 입력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1월 15일 영업부 김시성 과장에게 출장비로 지급한 60만 원. 요게 되게 중요하네요. 지급 시 전도금 처리. 다음에 지출결의서를 제출받고 현금 반환받았다.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여기서 이 전도금은 누구랑 거의 유사하냐면 가지급금하고 유사해요. 우리가 현금을 지급하면서 차변에 가지급금 처리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변에 현금을 지급하면서 전도금 처리한 거예요. 차변에. 그러니까 이 출장을 갈 때 차변에 원래 우리가 가지급금 하는데 전도금 60만 원, 대변에 현금 60만 원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러면 요게 이제 여비교통비가 되겠죠. 영업부니까 800번대 여비교통비 그리고 대변에 전도금이 와요. 자, 입력해 볼게요. 1월 15일 대변부터 할 거예요. 대변에 전도금 이게 60만 원. 차변에 여비교통비 800번대 여비교통비 이게 38만 원. 나머지는 현금으로 반환. 현금이 증가하겠죠. 정리하면 차변에 여비교통비 판관비 38만 원, 현금 22만 원. 대변에 전도금 60만 원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일반 전표 입력이었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전산세무 2급에서 항상 실기에서 강조하는데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결산자료 입력 여기를 잘해야 빨리 합격한다고 얘기했어요. 예. 3번 문제. 영업부 사무실의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자세금 계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 비용은 품목에 기재된 계정 과목으로 각각 회계 처리하지요. 이것도 좀 질문이 좀 나왔었는데 요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다른 계정을 쓰면 틀린 거에 돼요. 자, 51번 과세 매입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 임차료와 건물관리비 계정을 각각 사용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기할 때. 공급가에 580만 원, 부가세 58만 원, 거래처는 1000일이 되겠죠. 자, 입력해 볼게요. (7월 20일) 51번 과세 매입 복수거래 입력해야 되고 이거는 품목은 상관이 없는 거였고요. 복수거래 입력하란 말은 없었으니까 580만 원 공급가액, 부가세 58만 원, 거래처는 1000일. 전자여 분계 혼합. 차변에 그 임차료 800번대 임차료가 되겠죠. 아이고. 얘가 500만 원. 그리고 이걸 질문 많이 해요. 건물관리비라는 개념감이 있어요. 특별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출제자가 80만 원. 대변에 매상미수금이니까 미지급금 처리하면 되겠네요. 예,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어요. 정리하면 51번 과세 매입, 공급가액 580만 원, 부가세 58만 원, 거래처 1000일, 전자여, 분ген 차변의 임차료, 판관비 500만 원, 건물관리비 판관비 80만 원, 대변의 미지급금 638만 원 되겠네요. 자, 부가세 신고서 볼게요. 자, 2번 문제. 이것도 좀 까다로울 수 있었는데 같이 볼까요? 1기 확정 신고 시에 부가가치세 신고 작성하시오. 자, 일단 세금계약 발급분 2억 8천 세액 2,800, 이중 5천만 원, 500만 원 종이세액을 발급하였다. 자, 입력 바로 하죠. 1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 4월부터 6월로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1번 자리에 들어오는 거죠. 지금 어떤 게 세금계약서 매출 2억 8천 2,800. 여기선 종이를 따로 입력하는 거 없잖아요. 종이든 전자든 다 1번 칸에 들어가고요. 조심할 거는 이 부분 종이 세액 발급분 이거는 가산세가 있는 거죠. 1%. 자, 그 다음에 당사는 직원인 홍길동에게 경조사 관련해서 연간 1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무상 제공. 이게 개인적 공급인데요. 이게 좀 까다로웠어요. 이게 좀 어려웠어 사실은. 이게 좀 어렵더라. 왜냐면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까지는 캐치한 분 많아요. 이게 간주 공급이구나. 제품을 넘긴 거니까. 그런데 경조사 관련해서는 10만 원까지는 간주 공급 보지 않아요. 10만 원 초과액에 대해서 한 명당 10만 원 초과액에 대해서 간주 공급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90만 원이 돼요. 그게 까다롭다. 간주 공급 여기 보시면은 과세 기타에 들어오면 되겠죠. 그다음 대손이 확정된 외상 매출금 부가세 포함 금액이네요. 대손세액 공제에 적용한다. 110분의 10% 곱해야 되겠죠. 곱하기 10 나누기 110 하면 되죠. 아니면 1.1을 해도 되고 16만 원 나와요. 그러면 대손세액 공제액이 여기 16만 원을 입력하면 되죠.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면 양의 금액으로 대손세액 공제를 만약에
토해내는 거라면 마이너스로. 근데 대손세액 공제 받으니까 여기 16만 원 플러스로 입력하면 돼요. 16만 원 마이너스 입력하면 돼요. 아유, 말 잘못했네. 다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거는 그만큼 매출세액, 납부세액 주는 거니까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거죠. 다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여기 매출세액에서 마이너스로 입력한다. 매입 쪽 자료 수취한 매입세액의한서 1억 2천 중 1,200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00은 승용차, 300은 거래처. 그러니까 이 300만 원은 접대목품 고정자산 아니니까 일반과 일단 고정자산 나눠야죠. 그러니까 1억 2천을 여기 1억 2천 중에 1,500은 고정자산, 나머지 1억 500은 일반자산. 자, 입력해 볼게요. 1억 500 일반자산이죠. 일반 매입. 실현 고정자산 매입 이게 1,500. 이렇게 입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전에 누가 있었어요? 접대 목적으로 매입한 거니까 이거 불공제죠. 300만 원이. 그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들어가야죠. 50번짜리 300만 원, 30만 원. 기타 자료 2021년 3월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면법 발급분 매출 330만 원이 2021년 1년 1기 신고시 단순 누락되어 이를 확정 신고시 반영한다. 예정 신고 누락분이 있었네요. 매출의 예정 누락에 잠깐만 이거 세은기한서 아니었죠. 신용카드 그러니까 여기 예정에 과세 기타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얼마였지? 300만 원. 여기까지 좀 잠깐 저도 확인해 볼게요. 예. 복잡해 갖고 얘랑 연말정산 한번 확인 한번 해줄게요. 내가 해야 돼. 혹시 칸이 잘못되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자 이제 가산세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전에 가산세 관련된 거 여기 보면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생략. 나머지 특별한 게 없네요. 가산세 관련된 거. 일단은 아까 전에 봤던 여기 종이가산세, 종이세금계산서 또 여기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가산세. 이건 신고불가, 납부불가산세 둘 다 맞겠죠.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으니까 가산세 입력할게요. 일단은 여기 지연 발급에 입력하면 되겠죠. 종이세금계산서 5천만 원이고 1% 50만 원이고. 근데 이게 미발급에 입력하고 1%에서 입력해도 득점은 인정돼요. 지연 발급에 입력하면 되겠죠. 전자를 종이로 한 경우 신고불성시 가산세는 요 71번 일반 여기에요. 무신고 이런 거랑 우리가 하는 적이 없어. 거의 330만 원. 이 단순 누락이란 말도 있죠. 세액 기준인데 공급 대가니까 1.1 나누면 30만 원이 되겠죠. 계산은 이렇게 되는데요. 30만 원이 세액이잖아요. 30만 원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10%에다가 75% 가면 받죠. 그래서 결국 25%가 되는 거예요. 25%. 이게 세금이 돼요. 6,750원 돼요. 납부지연가는 30만 원 기준이죠. 날짜는 날짜 나왔나? 여기 있네. 요 날짜를 치고 입력하면 되겠죠. 25일부터 자, 확인을 누르면 되겠어요. 그러면 6,750원. 아, 요거 잘못 계산했구나. 7,500원인데 제가 잘못 봤네. 이렇게 계산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연말정산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등력. 문제를 잘 봐야 돼요. 박세무에 대해서 하고 연말정 추가자료 입력, 부양가족 탭 수정해야 되죠. 할 걸 다 체크해야지. 연금 저축도 하고 연말정산 탭도 작성한다. 자, 부양가족 보니까 박세무 본인이에요. 특별한 거 없고 배우자, 기타 소득이 있네요. 복권 당첨 소득이 있는데 어차피 얘는 원천징수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거죠. 배우자 O, 부친 박세일. 올해 사망하셨지만은 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올해까지. 그리고 양도소득 금액도 100만 원 이하고 장애인이시고요. 되시는 분이죠. 자녀 김간우도 취약증 아동 되는 거고. 자, 입력해 볼게요. 박세무로 들어가시고 이 부양가족 탭 본인은 됐고 박세일, 부친,
부가 아니죠. 되는 거죠. 60세 이상. 뭐 장애인 해도 돼요. 경로우대 공제는 안 되는 거죠. 잠깐만. 이게 좀 까다로운 게 하나 있네. 이 경로우대 공제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 나이가 70세로 나오는데 지금 원래는 되는데 이게 이 사망일을 기준이에요. 요 말이 있잖아요. 69세, 만 69세. 요것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경로우대 공제는 안 돼야 돼요. 장애인은 60세 이상 해도 돼. 근데 여기가 부가 체크돼야 돼. 자, 이렇게. 요 좀 틀린, 여기 질문 많이 나왔고, 김영호 되는 거죠. 특별한 거 없고. 좀 뭐가 이상해서. 원래 이게 박세무가 남편 아닌가? 잠깐만요. 확인할 건 아닌데 그냥 궁금해서. 여성인가요? 박세무가? 여성이구나. 아, 그 말 되지. 아, 여기 성이 달라갖고 조금 확인해봤고. 김간우, 예. 아유, 배우자 되니까 2번 배우자 해놓고, 예. 김간우 되니까 20세야. 3번 해놓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항목들 입력해야 되는데 연금저축을 먼저 입력하죠. 이 부분을 먼저 입력하죠. 예. 탭이 따로 있으니까 연금저축 1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이건 참 입력을 잘해야 돼요. 위치를 잘 잡아야 돼요. 연금저축은 밑에고 퇴직연금이 위거든요. 연금저축은 여기 밑에 연금저축이죠. 그냥 개인 연금저축이 아니라 연금저축. 삼성화재 보험회사 화재해상보험 계좌번호 나이 420만원 퇴직연금 위로 가야죠. 퇴직연금 우리은행이죠. 관계코드 계좌번호 200만원 어떻게 별거 아닌데 이게 조금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실수 나오지 않게 잘 확인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보험료부터 입력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박세무 일반 보장성 보험, 김영길 자동차 보험, 저축보험이 아니니까 둘 다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둘 다 일반 보험이네요. 장애인 전용 보험은 없으니까 160만원 입력하면 되겠네요. 연말정산 탭 들어가셔서 크게 할까요? 일반의 보장성 보험 160만원 입력하면 돼요. 이렇게 된 게 좀 입력이 쉬워요. 사실. 의료비 박세일 질병치료 목적의 병원비 700만원 위 금액 중 해외 의료비가 포함된다. 해외 의료비를 안 보니까 580만원이고요. 피부과 병원 미용 목적도 인정이 안 되죠. 580만원을 입력해야 되네. 의료비에 본인이죠. 교육비 김간우 영유아 보호법의 어린이집 수업료 90만원 위금의 별도의 급식비 20만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급식비도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10만원이에요. 그리고 재활교육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특수교육비 박세일 씨가 이거 장애인 그거구나. 그렇죠. 예. 장애인 특수교육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다 또 함정이 좀 있네. 원래 교육비는 부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교육비는 직계 존속에 대한 적용이 안 되는데 장애인에 대한 이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는 부친도 돼요. 직계 존속도 돼요. 그래서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되는 거예요. 아까 누구였지? 김간우 110만원 입력 취약청 아동 그러니까 연말연산은 까다로운 부분이 좀 있죠. 확실히. 그 다음에 특수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360만원 그 다음 신용카드가 남았나? 기부금이 있구나. 기부금 김영우 종교단체 기부금 500만원 입력해야죠. 이게 뜨나 근데 종교단체 기부금이 맨 밑에 있거든요. 커서 맨 밑에면 돼요. 아까 얼마였죠? 500만원
여기 잠깐만요. 안 되는데. 아, 됐다. 맨 밑에다가 놓고서 입력해야 돼. 이게 좀 프로그램상 보완이 좀 돼야 돼요. 끌려오지가 않아 갖고 맨 밑에 놓고 500만 원 입력해. 종교단체 당해 기부금이 제일 밑에서 갖고요. 예. 지정기부 종교단체. 예. 그다음에 신용카드 본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에 2,920만 원. 병원비하고는 중복공제가 되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배우자 자동차 보험료하고 대중교통 80만 원 포함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신용카드 공제에서 지금 여기 대중교통 80만 원 빠져야 돼요. 대중교통이 따로 입력한이 있으니까 부친의 병원비 중에 여기가 까다롭구나. 해외 의료비는 신용카드 공제도 안 돼요. 120, 아까 80도 있고. 근데 80은 따로 입력하려고 빼는 거고 이 120 안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보험료하고 중복 안 되죠. 100, 300. 여기는 의료비 공제를 못 받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현금은 237만 원, 전통시장 20만 원 포함. 빼면 되겠죠. 입력해 볼게요. 신용카드 좀 까다롭구나. 신용카드 여기가 2,620만 원. 이게 왜 2,620만 원이냐면 아까 2,920만 원이잖아요. 여기 300만 원 빠진 거죠. 2,620만 원. 대중교통, 그다음에 아까 누구야? 해외 의료비, 보험료 이렇게 3개. 그래 아까 여기 대중교통은 80만 원 일단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쪽에서는 217만 원 들어가야 되겠네. 20만 원은 전통시장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득점이 된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은 완점 받기는 어려워. 실수가 안 나올래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100회 전산세무이급 해설 강의 진행했고요. 자, 99회 전산세무이급 시험. 자, 2021년 12월 달에 시험 본 시험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물레전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일반 전표 입력 문제네요. 자, 1번 3월 28일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 500만 원과 현금 배당 금액의 10%인 50만 원의 이익준비금 설정을 결정하였다. 자, 조금 조심해야 될 문제네요. 자, 일반 전표입력 들어가 보죠. 날짜는 이제 3월 28일. 차변에 현금 배당이 50만 원, 이익준비금의 적립이 50만 원. 다 어디서 주는 거예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주는 거죠. 합이 55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자, 대변에 현금 배당의 경우에는 미지급 배당금으로 처리하죠. 그 금액이 500만 원이고 대변의 나머지는 이익준비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하는 거죠. 정리하면 차변에 미처분 이익이익금 550만 원, 대변의 이익준비금 50만 원, 그리고 미지급 배당금 500만 원 하면 되겠어요. 미처분 이익이익금 말고 375번 2월 이익이익금을 해도 뭐 정답으로 인정되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원래 원답은 2월 이익이익금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 점수 물어본 분들한테 제가 이의 신청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의 신청된 문제고요. 자, 부가세 신고서 볼게요. 첫 번째 문제가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래 2기의 확정신고에 부동산 명세서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신고서도 작성해라. 그러니까 부가세 공급가의 명세서 및 신고서 작성해라. 그래서 명세서만 작성한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절반 정도는 부분 점수,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날아가니까 그러면 자 입력해 볼게요. 자 부가가치,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 그 다음에 여기 2기 확정이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로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거래처 첫 번째가 이제 혼맥잔치죠. 동을 쓰면 되죠. 여기 동이. 거래처에서 얘는 동은 없네. 그러니까 호수와 층수만 쓰면 되겠네요. 동은 넘어가시고요. 층은 이제 혼맥잔치가 지상 1층. 1층이나 써도 되고 뭐 지상 1층에 써도 되고요. 호실은 101호. 면적 330, 용도, 점포. 계약기간 쓰면 돼요.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25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이제 정선상해를 입력하면 되겠죠. F2 눌러서 정선상해. 지상 2층. 뭐 2층에 돼요. 예. 이거는 채점 기준은 아니니까 층만 맞으면 되니까. 201호. 면적 330m 제곱. 100평이네. 용도 사무실. 계약기간. 자, 2019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180만 원. 관리비는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계약갱신이 있었어요. 계약갱신한 날짜를 쓰시면 되죠. 2021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 보증금 2천만 원. 그리고 월세가 올랐구나. 200만 원.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입력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두 개를 다 입력을 한 결과 월세와 지금 간주 임대료가 나왔어요. 이거를 부가세 신고서에 입력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자료를 보시면은 일단은 1.2%인데 정기예금 이자율 지금 1.2% 맞거든요. 이거는 적용이자 1.2%니까 수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월세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급하였다. 그러니까 이 월세 1,330은 세금이 발급한 거. 그러니까 매출,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쪽. 간주 임대료는 세금이 발급하지 않는 거니까 과세 기타로 지금 해라는 거죠. 그리고 끝에 이 말도 있죠. 간주 임대료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말도 있고요. 자,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를 들어가야 되겠죠. 10월부터 12월로 들어가세요. 여기 비어 있는데 여기가 1,300만 원 입력하시고 이게 월세 부분이죠, 지금. 1,330이구나. 1,330만 원. 과세 세금계산서, 과세 기타 4번 자리에 자, 우리 간주 임대료 입력해야 되겠죠. 이게 181478. 예, 여기까지 입력이 들어가야 정답 득점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예. 자, 2번 부가세 신고서 작성. 얘는 1기 확정 신고에 대한 부가세 신고서 작성이고요. 신고서 이외에 나머지 부속서류나 가세표준 명세는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매출과 매입에 대한 자료 입력하면 되고요. 기타 사항은 부가세 신고 홈택스 직접 신고했다. 이거는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원 받는다는 거고 발급과 전송은 정상적이다. 그러니까 발급과 전송 관련된 가산세는 없다는 거.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나 봐요. 그래서 104분의 4를 적용받는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메인 화면에서 다시 부가세 신고 들어가신 다음에 4월부터 6월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매출 자료, 제품 매출. 자, 제품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 5천만 원이요. 이게 1번 자리죠. 5천만 원. 500만 원 자동 산출이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상품 매출. 전자세금 계산 미발급. 이거는 기타 쪽이죠. 그러니까 여기 3번이네요. 신용카드. 이게 1,700만 원이네요. 직수출 3천만 원. 직수출은 영세 기타 쪽 6번 자리. 그 다음에 대손 확정된 매출채권 100만 원. 세액은 10만 원이네. 대손세액 공제 요건이 충족했다. 소멸시 완성됐다. 그러면 여기 8번에서 대손세액 공제 받으면은 10만 원 매출세액 차감이라 마이너스 10만 원. 부호바뀌면 안 되겠죠. 이게 한 무더기예요. 이게 첫 번째. 자, 1번 자리 5천만 원 500만 원. 3번 자리 1,700 170만 원. 6번 3천만 원. 그 다음에 8번에 마이너스 10만 원. 입력이 돼야 돼요. 자, 이제 매입에 대해 입력해 볼게요. 원재료 매입 세금 계산서 수치 4천만 원 400만 원. 매입 일반 매입이죠. 여기 4천만 원 400만 원. 그리고 원재료 매입 104만 원인데 이거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 그래서 계산서 수치하고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인데 104분의 4를 곱해서 계산하는 거죠. 104분의 4를 곱해 계산하면은 이 의제 매입세 공제 받는 금액이 나오죠. 4만 원 나오는데 이거는 입력 하나 한번 볼까요? 얘는 이제 그 밖에 공제 매입세 14번이고 여기 의제 매입세 공제 43번에 104만 원. 과세 표준 이거는 계산해야 되죠. 104만 원 여러분들이 곱하기 104분의 4를 적용해서 4만 원 나온 거죠. 법인카드로 구입한 소모품 매입, 세금 계산서 미수치, 매입세 공제 충족. 이거는 신용카드 일반 매입이네. 50만 원, 5만 원. 그래서 여기 기타 공제 매입 41번 자리죠. 그러니까 50만 원, 5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재무팀 업무용 승용차 5인승 승용차고 1500cc 불공제네요. 1700, 170 세금계산 수치. 그리고 얘는 일단 고정자산이니까 여기 상단에 11번 달이 1700만 원 들어가고 170만 원 들어가고요. 여기에 들어간 다음에 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눌러서 50번 자리에 다시 불공제니까 1700만 원, 170만 원 다시 입력해 줘야 되겠네요. 상품 매입 300만 원, 30만 원. 예정신고 누락분. 공급 시기에 종이 세금 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했다. 여기서 좀 나중에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 우리 문제에서도 좀 보긴 했는데 일단 얘는 예정신고 누락분이기 때문에 자 12번 자리에 입력하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고요. 과세고요. 자 그래서 여기 33번 자리에 입력하면 돼요. 300만 원, 30만 원. 여기까지가 매입에 대한 입력이에요. 확인해 볼게요. 10번이 4천만 원, 400만 원. 11번 자리 고정자산 매입 1,700만 원, 170만 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41번에 50만 원, 5만 원. 의제 매입세 104만 원, 4만 원. 그리고 여기 잘못 입력됐구나. 예정신고 누락. 매출에 제가 입력을 했네요. 지울게요. 33번이 아니라 어쩐지 안 뜬다 그랬죠. 한번 이 검토를 해봐야 돼.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아까 전에 얼마였죠? 300만 원, 30만 원. 이게 38번 자리. 예. 죄송해요. 예, 38번 자리에 입력해야 돼. 300만 원, 30만 원. 예. 저도 검토를 해야 돼. 안 하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우리 확인했고 불공제 50번이죠. 1,700, 170만 원. 자, 그래서 매입세액의 과세표준이 4,454만 원, 439만 원. 예, 여기까지 이게 매입이에요. 그러니까 매입에 대한 입력은 제가 한 것처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홈택스 전자신고세액 공제를 반영해 주셔야 되겠죠. 22번이나 21번 누르면은 요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자신고세액 공제 요 만원 입력. 그리고 여기서 이 문제는 끝나요. 그러면 좀 질문이 나오는데 어떤 질문이냐? 뭐 이거는 부분 점수 Q&A 물어봤는데 일단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예정신고 누락분 이거 가산세 없나요? 우리가 신고불이나 납부불성실 가산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납부세액을 신고하지 않고 납부세액을 미납해서 그래요. 근데 내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데 매입세액의 누락은 사실은 내가 세금 더 낸 거예요. 그러니까 미납세액이 없는 거지. 미납세액이. 그러니까 일단 신고불과 납부불 가산세는 없다. 두 번째는 종이세금 계산서 이거 가산세 1% 아닌가요? 자, 이 세금 계산서는 발급자한테 있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를 내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인데 내가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했어? 그러면 1% 가산세. 근데 이건 내가 수치. 받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한테는 가산세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저랑 같이 마찬가지 에듀윌 전산세무이구에서 잘 정리하면 모두 득점이 가능한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씩 실수를 하더라고요. 자, 이제 결산 자료 입력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5번 이거 우리 전산세무 2급에서 많이 다루는 건데 좀 실수한 분들 많더라고요.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결산 정리 사항 문제가 나와요. 이럴 때 우리가 비정상 감모를 수동 분계를 해요. 그리고 실제 재고를 결산창에 입력한다. 강조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원재료와 제품은 장부 금액과 실사 금액의 차이가 없으니까 감모 손실은 없어요. 다만 상품이 감모 손실 있죠. 950개가 880. 그리고 모두 이 감모는 비정상 감모예요. 이 금액 70개잖아요. 70개고 그 다음에 원가 1,500원 곱한 거. 이게 비정상 감모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얼마나 나오냐면 이게 10만 5천 원 나와요. 10만 5천 원. 그래서 자, 입력해 볼게요. 그래서 비정상 감모에 대해서 우리가 분계,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959번 10만 5천 원. 대변의 재고자산을 감소시킨다. 이 재고자산이 상품이었죠. 대변의 재고자산이 있으면 모두 타개정 대체니까 저격 8번을 반드시 입력한다. 그래서 이 비정상 감모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동 분계를 하고 자, 그 다음에 결산창에 입력하는 금액들은 우리가 실제 재고로 입력한다. 그러니까 이렇게요. 이렇게요. 1,000원 곱하기 원재료 700개. 제품은 2,500 곱하기 550. 상품은 1,500 곱하기 880. 이 금액을 입력한다. 자, 그래서 결산 자료 입력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상품은 해당 금액이 얼마냐면 132만 원이 나오고 원재료가 해당 금액이 70만 원 나오겠네요. 그리고 제공품이 없었고 제품이 실사 금액이 137만 5천 원 나와요. 뭐 계산기 누르면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고 다시 보시면은 상품이 132만 원
원재료가 70만 원, 제품이 137만 5천. 여기까지 하면 안 되고 전표 추가 버튼을 반드시 눌러준다. 자, 여기까지가 결산 문제고요. 결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5번만 좀 난도가 있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많이 대비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득점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98회 전산 세무 2급 실무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반 전표 입력 문제가 나왔네요. 1번 2월 15일 당사가 1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한빛으로부터 현금 배당 500만 원과 주식 배당 100주를 보통 예금 및 주식으로 수령하였다. 배당에 관한 회계 처리는 기업회 기준을 준수하였고 원천 징수 금액은 없다. 현금 배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현금 배당에 대해서는 차변에 보통 예금에 입금이 됐잖아요. 금액은 500만 원이고요. 원래 원천 징수가 실무에 있는데 여기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배당금 수익 500만 원. 원천 징수에 대한 얘기는 없었네요.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 주식 배당 있죠.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이제 받는 사람 주주 입장에서는 부의 변동이 없으니까 회계 처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현금 배당에 대한 분계만 입력하시면 돼요. 자, 입력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일반 전표 입력 2월 15일. 차변에 보통 예금 500만 원. 대변에 배당금 수익 500만 원.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부분 점수 Q&A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 올려주시는데 특히 전산세무 2급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담안 발표되는 시점에 이 문제는 확인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가 없어갖고 조금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보도록 할게요. 7월 20일 당사가 생산한 제품을 거래처인 세무에 선물로 제공하였다. 자, 이게 바로 건별 매출이죠. 14번 건별 매출. 공급가액은 시가를 쓰는 거죠. 70만 원, 세액은 7만 원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타계정 대체도 이루어지겠네요. 나중에 분계를 하실 때. 자, 입력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구분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불공 접대비는 매입을 할 때 접대 관련되면 불공이고 여기 내 제품을 넘겨주는 거 그거는 바로 여기 건별 매출, 사업상 증여 같은 건별 매출이 되겠죠.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신 다음에 7월 22일 14번 건별 매출, 품목은 제품 70만 원. 여기 70만 원, 77만 원 입력하면 되는데 이게 세금계산서 라인이 아니니까 근데 70만 원과 7만 원 수정하면 돼요. 거래처는 세무.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으로 체크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변에 이게 제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이 되는 거죠. 70만 원은 맞고 70만 원에 제품이니까 50만 원이고 여기에 타계정 대체도 걸려야 돼요. 8번. 차변에 이 금액이 접대비가 되겠죠. 아무만 없으면 800번대 접대비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타계정 대체 관련돼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나오면 좀 난도가 있죠. 근데 우리 전산세무 2급에서는 이런 유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연습을 좀 많이 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건별 매출, 공급가액 70만 원, 부가세 7만 원. 거래처 세무, 분계를 보시면 대변의 제품이라고 바뀌어야 되겠죠. 타계정 대체 걸고 얘는 50만 원이죠. 원가로. 접대비는 합쳐서 57만 원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던 전산세무 2급이 좀 난도가 사실 조금 높았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자, 3번 8월 30일 제조부 직원의 식사는 식신에서 제공받고 8월분 식대 공급가액 90만 원, 세액 9만 원에 대해 종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제조부 직원의 식사 제공받은 거. 자, 이거는 우리가 불공이 아니죠. 51번 과세 매입이죠. 공급가액은 90만 원, 부가세는 9만 원. 거래처는 식신이고요. 다만 조심할 게 종이 세금계산서라 부과되는 거죠.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지만 카드와 세금계산서 겹치면 우리 세금계산서 라인으로 보는 거잖아요. 예, 이런 거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죠. 자, 8월 31일. 하지만 우리가 다 대비했던 거예요. 자, 보시면 51번 과세 매입. 품목은 식대. 공급가액은 90만 원, 9만 원. 거래처는 식신. 전자세금계산서는 부. 이거 감점 요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카드니까 4번을 걸게요. 그리고 차변에는 복리후생비고 제조부니까 500번대 복리후생비. 네, 대변에 미지급금 맞죠. 정리하면 51번 과세고 공급가액 90만 원, 부가세 9만 원,
거래처 식신, 전자부, 그 다음에 차변에 복리후생비, 제주원가 90만 원, 부가세 대금금 9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신한카드. 여기 신한카드로 잡혀야 되겠죠. 카드인데 왜 안 잡혔지? 예. 신한카드로 어차피 잡혀야 돼요. 예. 자, 마지막 유형 이제 원천징수 볼게요. 이번 문제는 최태호 사원에 대한 자료이다. 연말정산 관련된 소득명세 부양가족. 여기 하라는 거 다 해야 돼요. 연금저축 탭을 완성하고 연말정산 탭, 의료비 지급 명세서. 이것도 잘 안 물어보는 건데 요거는 보험료로 지원받는 게 있을 때 작성하거든요. 근데 얘도 그 만들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소득이 다 없다라는 말도 보이네요. 일단 정근무지 입력하는 게 먼저 나오네요. 그래서 종전근무지 입력부터 해볼게요. 사이즈가 굉장히 큰 문제니까 자 종전근무지 입력.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들어가신 다음에 F2를 눌러서 최태호 사원을 데리고 오면 되겠죠. 소득 명세를 눌러서 종전근무지 입력해야 되겠죠. 태평성대를 입력하면 되겠죠. 주 태평성대 1268호 33149 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그 다음에 급여가 1,800만 원, 상여가 500만 원, 건강보험 같은 거 입력해야 되겠네요. 좀 밑으로 내려야 되겠죠. 건강보험료가 밑에 있네요. 지금 바로 입력할게요. 76만 3,600원. 장기요양성 보험 6만 1,088원. 고용보험 14만 9,500원. 국민연금 103만 5천원. 소득세 382 325. 그 다음에 지방소 38 231을 입력하면 돼요. 예. 일단 정근무진 입력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에 대해서 한번 봐야 돼요. 부양가족. 이 탭을 거의 다 보라는 거네요. 본인은 당연히 될 거. 본인이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잠깐만요. 자료도 워낙 커서. 남성이고 뭐 특별한 게 없네요. 예, 배우자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아버지를 볼게요. 아버지는 연령 요건이 충족이 된 거고 입력이 다 됐으니까 예. 어머니가 김순여 씨죠? 아, 상가 임대소득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머니는 부로 체크해야 되겠네요. 어머니를 부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신미미 배우자의 경우에는 총급여가 600만 원, 500만 원 넘지만 이 중에 일용급여가 300만 원이기 때문에 일용급여는 분리과세 되잖아요. 그래서 걔가 빠진 300만 원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500만 원 미만이니까 배우자는 공제 대상, 자녀 당연히 공제 대상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부양가족 탭에서는 지금 장애인은 없었죠. 예. 모친만 부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연말 연금저축 입력 탭 볼게요. 본인의 연금저축 있죠? 120만 원. 근데 여기 어디에 입력하는지가 중요하죠. 퇴직연금이냐 연금저축이냐. 연금저축이니까 밑에. 개인연금저축인가요? 연금저축이네요. 2번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은행. 계좌번호 1002-484-652358 납입금액 1,200만 원. 납입금액 120만 원이네요. 제가 잘못 봤어요. 이게 사이즈가 너무 크네, 이 문제.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 지급 명세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의료비 지급 명세서 입력하라는 좀 특별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료비 지급 명세서 밑에 있죠. 그래서 어렵진 않고 본인은 의료비가 없고요. 아버지 최진성 씨가 있네요. 여기 다 국세청장으로 되어 있죠. 의료비 지급 명세서는 여기 국세청 자료를 가져간다. 이것 때문에 국세청을 쓰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성명을 기재하면 되겠죠. 최진성 씨. 내국인이고요. 주민번호. 최진성 씨 주민번호가 나와 있죠. 47081511111112.
본인들의 해당 여부에 해당이 되고요. 예. 최진성 씨를 보니까 실손보험을 수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거예요. 여기 본인 등 본인은 1, 여기 1, 65세는 2, 그 외에는 3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여기는 2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금액은 이게 1200만 원의 의료비가 지출됐죠. 실손보험료를 입력하는 이게 있으면은 실손 이걸 입력해야 돼요. 1100만 원 입력해요. 난임수술이나 산후조리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또 국세청장으로 이제 두 번째 김순녀 씨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민번호가 5408042222 65세 이상이죠. 예. 그 다음에 금액은 300만 원. 실손보험료는 없네요. 신미미. 자녀가 있었죠. 그러니까 의료비 지출 있으면은 다 입력하면 돼요. 아, 배우자. 그러면 주민번호 이분은 본인이 아니고 여기 그 외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돼요. 요 OX는 요거는 여기에 눌러지는 거에 따라 체크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렵진 않고 금액은 300만 원이고 실손이 170만 원이죠. 예. 요걸 입력하는 거예요. 요걸 입력 안 하면은 한 2점 감점이 될 거예요. 요거는. 자, 입력을 했고요. 사이즈가 너무 커서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나머지 것들 입력을 해볼게요. 연말정산 탭 들어갈게요. 보험료부터 갈게요. 보험료 보시면은 화면을 같이 보여주세요. 본인의 보장성 보험료만 가능하죠. 저축성은 안 되니까 60만 원의 보험료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보험료 한번 볼게요. 그리고 보시면 보험료가 김순녀 씨의 화재 보험료가 있는데 기본제 대상자가 아니니까 이거 입력 대상이 아니고 자녀의 보험료 30만 원. 기본제 대상자니까 이 보장성 보험 30만 원과 본인의 60만 원 합쳐서 90만 원만 입력하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저축성은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로 김순녀 씨의 보험료는 김순녀였네요. 예, 여기는 기본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료비 공제 볼게요. 의료비는 이게 두 가지 다 돼요. 그냥 여기 있는 의료비를 그냥 입력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공제가 될 수 있는 의료비 입력해도 되고 그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런데 아니면 실손보험은 차감한 금액을 입력해도 둘 다 정답이 인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하다시피 그냥 의료비, 실손보험 그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입력할게요. 그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의료비는 본인은 없고 아버지의 질병치료비 1200만 원. 자, 입력해 볼게요. 65세 이상. 그리고 어머니의 여기 질병치료비 300만 원. 근데 어머니는 기본제 대상자는 아니지만 의료비는 가능하잖아요. 65세 이상이라 여기 1500. 이게 수정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배우자의 질병치료 300만 원. 근데 여기는 좀 조심할 게 안경도 있어요. 안경은 50만 원 한도죠. 그래서 350만 원. 여기 300만 원에다가 50만 원.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는 의료비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50만 원, 300만, 350. 그리고 여기 건강증진 목적의 한약 구입비 의료비 아니죠. 그러니까 그 밖에 의료비에 350만 원이 입력되는 거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저도 입력할 때 이게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해체가 이상하게 어렵게 나왔어요. 다른 해체에 비해서. 근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여기 실손보험료를 차감하고 입력을 하면 여기서 이게 400만 원, 이게 180만 원 이렇게 입력해서 득점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육비 입력할게요. 본인의 야간대학교 학비 이거는 되겠죠? 그래서 본인 금액에 이제 500만 원. 그 다음에 자녀 미국 현지의 고등학교 다니는데 우리나라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수업료 600만 원이 교육비가 되겠죠. 고등학교 입력하면 되죠. 초중고에. 600만 원 입력해도 되고 300만 원 입력해도 되고 한도가 300이니까. 둘 다 뭐 답은 동일하게 나올 테니까요. 여기가 지금 여기만 입력이 맞으면 돼요. 여기 지금 현재 입력이 똑같은데
답에 나온 그 스크린하고는 좀 다르게 보이네요. 근데 여기만 입력이 맞으면 돼요. 이건 뭐 데이터 프로그램상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스크린이 잘못된 건지. 자, 그 다음에 기부금 공제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은데. 아, 기부금 있네요.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네요. 근데 기부금 공제가 소득금의 요건이 충족해야 되는데 소득금의 요건이 충족 안 되네요. 어머니가. 신용카드 공제만 남았나요? 한번 마지막 확인해 볼게요. 이게 뭐 사이즈가 크니까. 연금 저축했고. 네, 신용카드 공제가 나왔네요. 자, 신용카드 공제 보시면은 본인의 2,100만 원 중에 대중교통 300, 전통 700만 원, 도서 공연 100만 원. 그럼 대중이 300, 700, 100 이게 빠지니까 일단 1,000만 원이에요. 신용카드 일단 1,000만 원. 이것도 굉장히 좀 복잡한데. 자, 여기 1,000만 원이에요. 일단 본인 것만. 그리고 아이고 대중교통이 300, 전통이 700. 그리고 도서 공연이 100만 원. 현재 본인만 입력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가능하겠죠. 소득금의 요건 충족하니까 500만 원. 대중교통 200, 전통 100. 그 대중에 200이 더 올라가야 되네. 500이 되네. 그리고 전통에 100이 더 올라가네. 800이 되네요. 그리고 신용카드가 300배니까 200이 더 올라가네. 1200. 이렇게 입력이 돼야 되네요. 자, 여기까지 입력하면 이제 득점이 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전산세무 2급 98회인데 역대급으로 어렵게 출제됐던 것 같아요. 역대급으로 어렵게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연습해 보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예,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